명절에 쌍둥이 자매에 금지된 스위칭 게임. 남편은 정말 나인 줄 알았을까? 거울 속에 그녀가 웃고 있었다. 아니, 거울 밖에 내가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 밤 남편들을 지옥 혹은 천국으로 보낼 준비를 마쳤다. 1. 거울 속의 이면, 완벽한 대칭이 주는 유혹. 분당의 정갈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화장대 거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아 연 35세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하고 있었다. 거울 속 여자는 단정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와 티 없이 맑은 피부, 부드러운 미소로 완벽한 현모양처의 표본처럼 보였다. 아연은 이 모습을 7년째 유지해왔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냉철한 엔지니어인 남편 오성민의 아내로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수아의 엄마로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성민에게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손을 흔들고 수아의 유치원 가방을 챙겨주며 보내는 일상이 그녀의 삶이었다. 하지만 이 평온한 표면 아래에는 그녀의 가슴을 끊임없이 핥히는 갈증이 숨어 있었다. 이게 다야? 이 완벽한 틀 안에서 영원히 살다 죽는 거? 아연의 인생에는 이 평온을 언제든 깨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변수가 존재했다. 바로 자신보다 7분 늦게 세상의 빛을 본 쌍둥이 동생, 서하은이었다. 자매는 유전자의 정밀한 설계로 빚어낸 복제인간 같았다. 똑같은 콧대, 똑같은 입술 곡선, 심지어 웃을 때 생기는 미세한 주름까지. 하지만 그 안의 본질은 극과 극이었다. 아연이 고요하고 정적인 호수라면 하은은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늪이었다. 아연은 안정을 추구하며 성민 같은 남자를 선택했지만 하은은 모험을 즐기며 강윤재 같은 야생마를 택했다. 학창 시절부터 그들은 이 닮은 외모를 무기로 세상을 기만하는 법을 익혔다. 초등학교 시절 하은이 싫어하는 받아쓰기 시험을 아연이 대신 치렀을 때 선생님은 하은이 이번에 100점이라니 내 언니만큼 똑똑하네 라고 칭찬했다. 자매는 교실 뒤에서 손바닥을 마주치며 웃었다.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게 재미있지? 사춘기 시절에는 더 대담해졌다. 서로의 이름표를 바꿔 달고 첫사랑과 데이트를 즐겼다. 아연은 하은의 이름으로 야구부 캡틴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속으로 웃었다. 하은이 대신해서 키스까지 할까?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대신 하은은 아연의 이름으로 문학소년과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언니처럼 조용한 척하니 재미없네라고 투덜거렸다. 특히 고교 시절의 에피소드는 아직도 자매의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달리기를 싫어하는 하은을 대신해 아연이 400m 계주에 나가 1등을 거머쥐었을 때 체육 선생님조차 하은의 이름을 부르며 상장을 수여했다. 하은아, 내 다리가 이렇게 빨랐어? 내 언니만큼 열심히네. 자매는 그날 밤 방에서 배를 잡고 웃었다. 선생님 표정 봤어? 완전 속았어.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만약 들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때 자매는 깨달았다. 세상은 껍데기를 볼 뿐, 그 안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훗날 그들의 삶을 바꿀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아연의 남편 성민은 모든 것을 논리와 수치로 판단하는 차가운 지성의 소유자였다. 그는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고 아연에게도 늘 정중했다. 출근 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인사, 저녁의 수화 교육비는
이렇게 저축하자라는 계획적인 대화. 하지만 그 정중함은 때로 아연에게 숨막히는 정답지처럼 느껴졌다. 매주 토요일 밤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부부관계는 더 이상 열정이 아닌 잘 짜인 알고리즘의 실행에 불과했다. 아연은 남편의 따뜻한 눈빛 뒤에 숨겨진 무미건조함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성민 씨, 한 번만 미치도록 안아줄 수 없어? 나를 그냥 여자로 봐줄 수 없어? 그녀의 내면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반면 하은의 남편 강윤재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남자였다. 강남 광고계를 뒤흔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그는 185cm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거친 야성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규칙을 파괴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인물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명절 모임에서 윤재는 아이들을 업고 뛰어다니며 야호 소리를 지르고 장인 어른에게 아버님, 오늘은 제가 술 사겠습니다. 라고 호탕하게 웃었다. 아연은 그런 윤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 명절마다 마주치는 제부 윤재의 굵직한 저음과 그에게서 풍기는 진한 머스크 향에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곤 했다. 그것은 정갈한 삶을 살아온 아연에게 허락되지 않은 불온한 자극이었다. 하은이는 매일 이런 남자를 안아? 부럽다.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아연은 스스로를 탓하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하은과의 통화에서 그 갈증은 더 커졌다. 언니, 성민 형부랑 아직도 로봇처럼 사니? 나 윤재 오빠랑은 매일 불꽃놀이야. 그런데 가끔 지루해. 형부처럼 지적인 대화가 그리워. 하은의 장난기 어린 말투에 아연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부러움이 샘솟았다. 자매의 유대감은 여전했다. 그들은 가끔 예전처럼 한번 해볼까? 라고 농담처럼 주고받았지만 결혼 후에는 그저 추억으로만 남겨두었다. 적어도 이번 추석 전까지는 그랬다. 양평의 붉은 달밤, 복분자주가 깨운 본능. 올해 추석, 두 가족은 양평의 한적한 숲속에 자리 잡은 부모님의 한옥 고택으로 모였다. 고택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곳이었다. 낡은 목조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마당의 감나무에 매달린 주황빛 열매, 그리고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는 산자락 모든 것이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냈다. 부모님은 올해는 모두 모여서 달 구경하자라고 웃으며 손자 손녀를 반겼다. 수아와 하은의 아들 민주는 마당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며 깔깔거렸다. 엄마, 여기 너무 재미있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한옥의 정막을 깨우는 유일한 소란스러움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정성껏 담근 진한 복분자주가 상에 올랐다. 핏빛처럼 붉고 달콤한 액체가 잔을 채우자 사람들의 경계심도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의 손수 만든 갈비찜과 잡채, 송편이 상을 가득 메웠다. 복분자주의 향기가 공기에 퍼지자 남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업계 이야기를 나눴다. 성민은 요즘 AI가 광고계를 바꾸고 있어요 라고 진지하게 말했고, 윤재는 형부, 그건 너무 딱딱해. 광고는 감정이야. 불꽃처럼 터져야지. 라고 호탕하게 웃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사촌들과 뛰놀며 명절의 활기를 더했다. 잡아라. 민준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웃음소리로 메아리쳤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들이 거실에서 TV 추석 특집극을 보는 사이 아연과 하은은 툇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봤다.
달은 핏빛으로 물든 듯 붉게 빛났다. 하은이 복분자주 잔을 흔들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언니, 성민 형부는 여전히 재미없지? 모든 게 0과 1로만 이루어진 그 지독한 규칙성 말이야. 가끔은 형부의 그 깨끗한 와이셔츠를 찢어버리고 싶지 않아? 마치 로봇처럼 프로그래밍된 삶, 지겹지? 아연은 대답 없이 잔 속에 술을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의 열기가 아래배를 뜨겁게 달궜다. 복분자주의 달콤 쌉쌀한 맛이 혀를 자극하자 그녀의 내면에서 억눌린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은이 아연의 귓가로 다가와 서늘한 숨결을 내뱉었다. 윤재 오빠는 달라. 그는 밤마다 짐승이 돼. 그런데 그 짐승도 가끔 지루해. 언니, 우리 예전처럼 한번 해볼까? 딱 하룻밤만 서로의 남편을 바꿔보는 거야. 이 어두운 한옥의 달빛은 우리가 누군지 절대 말해주지 않을 테니까. 기억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 속인 거? 그때처럼 재미있을 거야. 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고 되돌릴 수 없는 금기였다. 수아는? 성민은? 만약 들키면 가족이 산산조각나. 하지만 7년 동안 억눌러온 본능이 이성을 앞질렀다. 복분자주의 취기가 그녀의 뇌를 흐려놓았고 윤재의 야성적인 매력이 머릿속을 스쳤다. 한 번만 누구도 모르게. 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남편들이 눈치채면 어떡해. 우리 목소리라도 다를 텐데. 하은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언니 목소리 나랑 똑같아. 게다가 어둠 속에서는 손길도 숨소리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 단 하룻밤의 일탈일 뿐이야. 누구도 다치지 않아. 오히려 우리 관계가 더 돈독해질지도 몰라. 해학적으로 생각해봐. 쌍둥이 특권이잖아. 세상이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야. 하은의 말에 위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장난기 어린 말투로 위험을 재미로 바꿔놓곤 했다. 아연은 웃음이 터졌다. 넌 정말 악마야. 그런데 그 악마가 부럽네. 자매는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키득거렸다. 달은 더 붉게 물들어 그들의 비밀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3. 자정의 교차 금기된 사랑채로의 잠입 자정이 넘자 한옥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풀벌레 소리가 가끔 들려올 뿐 부모님과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졌음을 확인한 두 자매는 마루 끝에서 소리 없이 만났다. 하은이 먼저 속삭였다. 준비됐어, 언니. 우리 옷 바꾸자. 내 잠옷은 너무 얌전해서 윤재 오빠가 의심할지도 몰라.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잠옷을 바꿔 입었다. 아연은 하은이 즐겨 입는 과감한 실크 슬립을 걸쳤다. 부드러운 실크가 피부에 스치자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대담함이 솟아올랐다. 이 옷이 하은이를 더 섹시하게 만드는구나. 하은은 아연의 단정한 면 잠옷을 입고 언니 스타일이야. 성민 형부는 이런 순수한 매력에 약할 것 같아라고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 찰나 아연은 전율했다. 눈앞에 서 있는 하은이 마치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 정말 똑같아. 심지어 숨소리까지. 하은이 웃으며 말했다. 그게 우리의 무기잖아. 자, 가자. 행운을 빌어. 두 그림자는 달빛을 등지고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다. 복도 바닥이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에 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연은 윤재가 잠든 사랑채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설주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보다 크게 들렸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 성민의 정갈한 세제 향과는 전혀 다른 후끈한 체온과 짙은 머스크 향이 아연을 덮쳐왔다. 그녀의 다리가 떨렸다. 돌아갈까?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복분자주의 취기와 호기심이 그녀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넣는 순간 잠결에 아연을 끌어안은 윤재의 팔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의 체온이 실크 슬립을 통해 스며들자 아연은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하은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떨려? 친정 오니까 처녀대로 돌아간 거야? 윤재의 나직한 베이스 톤 목소리가 아연의 귓바퀴를 간지럽혔다. 그 목소리는 낮의 호탕함과 달리 낮고 거칠었다. 아연은 들킬까봐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인 척 행동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과감하게 그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윤재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릴 때 아연은 전율했다. 성민은 이렇게 만지지 않아. 이게 진짜 열정인가? 그 순간 문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려 그녀는 흠칫했다. 누가 깼나? 하지만 윤재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성민과의 잠자리가 정교하게 설계된 건축물을 짓는 과정이었다면 윤재와의 밤은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았다. 윤재의 손길은 거칠었으나 정열적이었고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아연의 피부는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아연은 자신이 아연임을 잊기로 했다. 하은의 탈을 쓰고 평생 억눌러왔던 욕망의 끝을 보리라 다짐했다. 한옥의 얇은 창호지 벽 너머로 신음이 새나갈까봐 서로의 입술을 삼키며 맞이한 그 밤은 아연에게 있어 생애 가장 길고도 짧은 축제였다. 중간에 윤재가 오늘 내 피부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 라고 중얼거렸을 때 아연은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들켰나? 하은이 피부가 거칠었나? 하지만 윤재는 그 말을 장난으로 여기고 웃었다. 하은아, 내가 이렇게 귀여울 줄이야. 아연은 안도하며 속으로 웃었다. 이런 해학적인 순간이 있을 줄이야. 들킬 뻔했네. 같은 시각 옆방에서 하은 역시 성민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 아래에서 평소 느껴보지 못한 지적인 떨림에 취해 있었다. 성민은 하은을 아연으로 여기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다른 것 같아? 라고 속삭였지만 하은은 능숙하게 추석이라 기분이 좋아라고 넘겼다. 두 자매는 각자의 남편이 아닌 낯선 남자의 품 안에서 생애 가장 치열하고도 아찔한 명절의 밤을 보냈으며 의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쌍둥이만이 공유할 수 있는 기괴한 유대감의 완성이었다. 그 밤 한옥의 달빛은 그들의 비밀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풀벌레 소리는 그들의 숨소리를 가려주었다. 아연은 그 순간을 죄악의 축제라고 속으로 이름 지었다. 해학적으로 생각하니 세상이 만든 완벽한 복제품이 이렇게 재미있는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서늘한 아침의 반전, 포식자의 차가운 미소,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한옥 마당은 아직 어두컴컴했다. 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보기가 두려웠다. 어젯밤 일은 꿈이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피부에 남은 윤재의 손길 자국이 현실을 상기시켰다.
동시에 묘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내 안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은이가 왜 이런 삶을 즐기는지 이제 알겠어. 그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잠시 후 하은이 나타났다. 하은의 입가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아연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언니 성민 형부. 정말 대단하던데? 그 차분한 얼굴 뒤에 그런 열정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어. 마치 미술 작품처럼 섬세한 손길, 나 평소엔 그런 거 못 느껴봤어. 윤재 오빠는 그냥 직설적이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였어. 언니, 너도 재미있었지? 그 짐승 같은 포옹,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자매는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키득거렸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은이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언니, 다음엔 더 대담하게 해볼까? 예를 들어, 낮에 몰래 바꿔보는 거. 해학적으로 생각해봐.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게 얼마나 웃길까? 아연은 웃으며 넌 정말 미쳤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아이디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남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아내가 누구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두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성민은 장인 어른께 공손히 차를 대접하며 아버님,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윤재는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민준아, 삼촌이랑 씨름할까? 라고 호탕하게 웃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송편과 잡채가 상을 메웠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한옥을 채웠다. 아연은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다. 아무도 모르겠어. 이게 끝이야. 하지만 하은의 눈빛을 보니 그녀는 이미 다음 게임을 꿈꾸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길 때였다. 아연은 승리자의 기분으로 차에 올랐다. 수아를 안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속삭였다. 그때 윤재가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아연이 창문을 내리자 그는 아연의 귓가로 고개를 숙였다. 다른 가족들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그의 입술이 아연의 귀를 스칠 듯 다가왔다. 아연 씨, 어젯밤 실크 잠옷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하은이는 평소에 그런 거 안 입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정적이었죠? 마치 처음처럼. 아연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윤재의 목소리는 어젯밤 침대 위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차갑고 예리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와 함께 포식자의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걱정 마세요. 성민 형부한테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 다만, 내년 명절에도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한 게임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전 벌써 내년 추석이 기다려지거든요. 이번엔 낮에 해볼까? 해학적으로 말하자면 가족 모임에서 숨바꼭질 하는 기분일 테니.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속은 것이 아니라 아연이 던진 금기의 미끼를 기꺼이 물고 그 짜릿한 반전을 즐기고 있었던 포식자였다. 윤재가 멀어지자 운전석에 성민이 물었다. 여보, 제부가 뭐래? 아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간신히 대답했다. 아, 그냥 운전 조심해서 가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성민은, 하은은, 이게 끝이 아니야. 분당으로 향하는 차. 아연은 옆자리에서 묵묵히 운전하는 성민의 옆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단정한 프로필, 차분한 핸들링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성민 씨도 어젯밤 하은이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섬세한 손길이 평소와 달랐던 게 그 때문일까? 백미러의 비친 아연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열망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양평의 고즈넉한 한옥은 이제 그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금기된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 재미있었지? 다음엔 더 스릴 있게. 아연은 그 메시지를 지우며 웃었다. 이 게임, 이제 시작인가? 달빛의 기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